안녕하세요. 300조를 돌파한 자영업자 대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5대 은행의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301조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가 늘었다고 합니다. 평균 대출 금리는 0.38%가 늘었고,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사이에 29조가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 현재는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한 유예 조치로 빚 부담이 없으니까 뭐 별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3월 31일로 종료가 되면 한국 경제에 내관이 될 걸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예 조치가 된 걸까요? 지금 이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연착륙을 시켜야 됐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자기 때 터지지 않게끔 미뤘다는 얘기밖에 못하죠. 예. 지금은 이제 이 금리 상승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지은 이 빚이 어떤 일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기준금리 1%가 늘면 가계이자 부담이 12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12조, 13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 지난 1년 동안 계속 더 빌려준 거죠. 더. 어, 사실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안하지 않고 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뭐 가계대출이 이제 어려워지고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는 대신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제 좀 이제 수월해지다 보니 이제 편법으로 이제 개인사업자 발급해서 그 사업자 대출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예. 2020년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그냥 2년 동안죠, 2년 동안. 그리고 이 대출 원금의 상한 만기 전에 가고, 상한 규모는 은행 통계에서 연체로도 안 잡히고 있어서 더욱더 심각한 거죠. 빚인데 빚을 표기를 안 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빚은 빚인 겁니다. 절대로 빚이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가 이제 몇 프로가 될지 이제 감당 못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5대은행의 개인 사업자 마이너스 대출이 2020년 12월 달에 2.9에서 3.5였는데 지금 벌써 3.5에서 4.1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4%를 돌파했는데, 이제 5% 돌파하는 거, 6% 돌파하는 거 금방이잖아요.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죠? 가계부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뭐 또 이것도 또 뭐 또 연장 유예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려나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유예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이거 다 누가 다 뒤집으시려고, 누굴 다 이렇게 더 하려고 그러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한계에 직면한 이제 취약층들이기 때문에 파산을 막기 역부족인 거죠. 예. 벌써 이제 시중은행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0조 중에서 대출 만기 연장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129조랍니다. 130조죠, 130조. 분할 납부 예까지 포함하면은 이자까지 합치면 139조인데, 지금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는 유예 조치를 이제 3월 말에 예정대로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실 폭탄이 현실화 이제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어서 금융당국하고 이제 금융권의 연착륙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지금 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은행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139조의 잠재 부실 대출을 지금 떠안고 있는 셈인데요. 예. 이게 3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될 건데 벌써 연장이 4번이나 됐거든요. 4번이나. 예. 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에 뭐 대책 컨설팅 뭐 등 지원 방안을 뭐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절대로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봐지고요. 예. 뭐 지금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분할 상환 기간을 좀 더 이렇게 늘리고 뭐 결국에는 뭐 이자를 조금 어떻게 뭐 낮춰주려는지 어쩌려는지 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랬건 저랬건 간에 아마 취약증의 파산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예상이고요. 뭐 너무 키워놨어요. 너무 키워놨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미루기만 한 게 능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미루기만 했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진짜 혼나야 된다라는 게 미루기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무슨 얘기로 변명을 하든 그 변명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는 그 139조로 이렇게 불어놨는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실행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미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자기 때 터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지표 좋게 하려고 그냥 떠넘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인 거죠.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 예.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연장에 고심을 하고 있니 어쩌니 별 얘기를 다 해본들 답이 없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연장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미디인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심각한 수준인데 심각한 수준이요. 뭐 코로나 상황이고 대선 변수 남아 있어가지고 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또 연장하면은 뭡니까? 그냥 양아치인 거죠. 양아치. 지금 가계부채 1900조 자영업자 부채 900조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냐고요. 네.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 부채공화국에 이랬다가 나중에 나라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떨어지고 나라 아수라장 개판되면 누가 다 뒤집으려고요. 지금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온갖 되게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 포장은 다 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꼭 처리해야 되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피했잖아요. 국민연금 개혁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어물쩡 떠넘겨서 다음 정권에 부담 줬죠. 지금 자영업자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 유예시킨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일이 한둘입니까? 가계부채를 1900조를 만들어 놨어요. 나라가. 정부부채는 1075조를 만들어 놨고요. 이런 최악의 정부가 어딨냐고요. 최악의 대통령이 어딨냐고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 이래놓고 자기네들이 정부 기간인 동안에 최대의 치적을 보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참 충격이고 어처구니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랬건 저랬건 간에 결국에는 139조의 그 부채는 연착륙이든 어쨌든 간에 파산하고 터지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사인 거고요. 3월 말인데 또 연장시킨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쳐놓읍시다 진짜로.
쳐넣읍시다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정도껏 됐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하다라는 거죠. 대통령에게 자격이 없었고 정부에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심해요 너무. 아무쪼록 139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